자, 다음은 드디어 내장함수, 외장함수를 넘어 마지막 파이썬으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인 사용자 정의 함수, User Defined Function입니다. 즉, 내장, 외장 함수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함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미래로 갈수록 점점 그런 기능들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누가 다른 사람이 만들 수도 있을 건데 그걸 기다리기도 어렵고 내가 당장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함수를 직접 생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만든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이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만들어 놓고 나면 이미 여러분들이 잘 배워놓은 내장 함수 또는 외장 함수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모듈러 블록 하는 것도 당연히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함수도 만들기에 따라서는 내장 함수처럼 쓸 수도 있겠지만 외장 함수처럼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오거나 쓰면 됩니다. 아마 임포트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자 정의 함수로 많은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건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모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충분히. 함수, 모듈, 패키지, 라이브러리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사용자 정의 함수고 이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나서 이것도 당연히 외장 함수처럼 불러올 수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림부터. 이쁘게 그려놓은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걸로 이해를 하고 글로서 설명드릴게요. 자, 함수를 만들 때는 이 그림처럼 만듭니다. 내가 함수를 만들 거야 라는 걸 파이썬을 통해 컴퓨터한테 전달하는 명령어는 define의 약자인 def라는 명령어로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한 칸을 띄고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력, 창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만들 함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만들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func name을 써줍니다. 그런 다음 이 함수는 한 칸을 띄우고 아니면 통상 괄호를 열고 괄호를 엽니다. 어떠한 입력 값을 받을지 괄호를 열고 표현해 줍니다. 이때의 입력을 통상 매개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다음 입력 값이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콜론을 표시해서 내가 만든 함수 이름과 입력 정리를 끝냈어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이미 여러분들은 앞에 조건문, 반복문에서 많이 봤어요. if, 조건, 땡땡 while, 조건, 땡땡 for, 조건, 땡땡 동일합니다. if, while, for 자리에 define, def가 써져 있을 뿐 그리고 조건문 자리에 어떤 함수 이름과 입력을 쓸지만 표현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콜론을 통해서 끝났다. 입력과 함수 이름은. 그런 다음 한 줄 내려와서 엔터를 치면 앞에 배웠던 조건문, 반복문과 마찬가지로 들여쓰기를 합니다. 빈칸입니다. 들여쓰기가 같이 되어 있는 몇 줄이 되던 다 이 함수가 관할하고 있다라고 인지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후에 내가 입력을
A랑 B를 매개 변수 입력으로 받을 건데 그 입력을 A%B를 해서 그 나머지를 리턴 반환해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된 매개 변수를 계산한 다음 이걸 리턴해다오 뭐 이런 표현이에요. 흐름은 그렇습니다. 좀 더 몇 개가 붙어 있긴 한데 이 실행된 결과를 리턴 결과라고 해주면 여러분들은 이 함수 이름을 마치 외장함수처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한다라는 뜻의 줄임말인 def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의를 하고 함수에는 입력값과 출력값이 사실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있으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엄밀하게 그림을 그려놓지 않은 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 겁니다. 그리고 입력은 함수를 만들 때의 입력은 매개 변수라고도 하고 출력값, 리턴하고 뭘 반환할지를 결정해야 돼요. 여기엔 표시가 안 돼 있죠? 항상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반환값, 뒤에 있는 반환값을 뭘 할지를 정해주면 돼요. A%B라고 써도 됩니다. 그리고 함수 선언 시 마지막에 콜론 땡땡을 입력합니다.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죠? 앞에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상할 건 없을 겁니다. 명령, 함수 이름, 입력값, 땡땡 줄 내려와서 들여쓰기, 실행할 명령, 그리고 이 함수의 결과 어떤 값을 반환해다오 이게 끝입니다. 이 return이란 거를 처음 보지 나머지는 다른 파이썬 언어 사용하는 내용에 많이 있던 내용이에요. 왜냐? 함수와 if, while, for은과의 다른 점은 출력값을 뭘로 할지 표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그냥 프린트, 출력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실제 이 셀 다음에 이렇게 출력되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랜덤 점 샘플 함수로 값을 샘플에 넣어줄 거야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실행할 명령에 그냥 프린트만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지 우리 눈에 이 변수엔 안 들어갑니다. 이 변수에 값을 넣기 위해선 리턴 반환값을 통해서 이 반환값을 반환해서 할당해줘 이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 때는 단순히 프린트 출력이 아니라 실제 어떤 값을 출력할 것인지 값 자체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뒤에 상세히 배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흐름을 알았고 입력값은 함수 선언시 입력값으로 매개 변수라고 하고 출력값은 결과값, 반환값, 돌려주는 값, 할당되는 값,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return은 값을 함수 밖으로 반환 또는 할당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그것 이외에 함수를 종료하는 기능도 합니다. 당연히 앞의 내용과 비슷하게 들여쓰기가 없으면 종료된 걸로 압니다. 당연한 건데 앞에서 예를 들어 while문의 경우에는 들여쓰기가 없으면 끝난 거였죠. 근데 무한반복에서는 종료하려면 뭘 했죠? 브레이크를 썼어요. 브레이크. 그런 것처럼 이 return은 뭐가 있든 간에 내용이 뭐든 간에 함수가 명령을 실행하다 return을 만나면 함수가 끝납니다. 그렇게 함수를 종료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반환값만 좀 유의하시면 돼요. 즉 함수 밖으로 반환 또는 할당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동시에 함수를 종료시키는 기능을 담고 있는 게 return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반환값을 제외하고 함수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함수 밖에서 할 수 없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표시를 좀 해놔야겠네요. 앞에 if 포문에서는 안에서 예를 들어서 if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a %b를 출력해줘 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또 내려와서 딴짓을 막 해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했던 a랑 b 값이 조건문 끝나도 뒤에도 인식했었죠. 함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에 입력된 a, b는 이 안에서만 인식합니다. 함수 앞에 줄 또는 리턴을 만다 종료된 함수 바깥 그 어디에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즉,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좀 깔끔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지만 에러를 안 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if for 막 써보세요. 변수만 비슷한 거 막 써요. 그럼 여길 거쳐 저길 거쳐 막 값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그런 부분들을 함수로 만들면 값이 안 바뀝니다. 그런 안정성 또는 보안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는 게 함수의 기능입니다. 사실 그래서 함수를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코드를 깔끔하고 에러가 없고 실수가 없고 정리를 잘 하려면 사실 앞에 배웠던 조건문, 반복문 마찬가지지만 함수를 잘 포장해 주는 게 굉장히 관리 차원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함수 내용을 차근차근 하나씩 그리고 제가 최대한 많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드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함수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 내장 함수처럼 사용하는 건데 뭐 이렇습니다. 함수 이름, 인수. 내장 함수에선 뭐 이렇게 임포트 하는 거 없었죠. 물론 함수가 많아지면 모듈로 만들었을 때 외장 함수처럼 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임포트를 해서. 그런데 지금은 단일 함수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함수 사용 시 입력값. 일단 함수 이름,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 이름을 써주고요. 괄호 열고 입력값, 인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define 함수 이름 매개 변수라고 써 있고 사용할 때는 함수 이름 인수라고 써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쓰냐면 입력값 너무 동일하게 쓰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는 입력값을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함수를 사용할 때는 인수라고 칭합니다. 그래야 인수라고 얘기한다는 건 함수를 쓸 때 얘기구나. 매개 변수라고 얘기하는 건 함수를 만들 때 얘기구나 라고 구분이 됩니다. 난 뭘 입력했어 라고 하면 이걸 만들 때 입력했다는 거야? 쓸 때 입력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고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선 함수를 만들 때와 함수를 사용할 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그때마다 입력값을 이름을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함수를 만들 땐 매개 변수, 함수를 사용할 땐 인수입니다. 자, 함수를 만들어 실행하는 순수는 다음 5가지처럼 됩니다. 자, 예를 먼저 볼게요. 함수를 정의할 때 define 한 칸 띄우고 함수 이름은 myfunc 입력값 즉 매개 변수는 a와 b 2개 그리고 콜론
그런 다음 한 줄 내려와서 들여쓰기. C라는 변수에 2 곱하기 A 더하기 B를 해서 저장. 다음 다시 또 들여쓰기. return C가 되는 겁니다. C는 함수 밖으로 할당 또는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기능은 두 개의 변수를 받아 더하기를 한 후 두 배를 증가시키는 걸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사용할 땐 함수 이름 myfunc 괄호 열고 입력값인 인수 3과 4 입력합니다. 그러면 출력값은 당연히 14가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고 실행하는 순서는 첫 번째, 파이썬 함수를 작성하고 이 코드를 실행해야 됩니다. 물론 같은 셀에 한꺼번에 실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 함수를 파이썬이 기억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인지를 하겠죠. 그래서 함수 정의가 없이 얘만 사용하면 인식할 수 없어 에러가 나옵니다. 반대로 함수 정의를 함수를 사용하는 것 문장 뒤에 써도 인식할 수가 없어 에러가 납니다. myfunc가 뭔데? 뒤에 있잖아. 아니에요. 파이썬은 앞에서부터 한 줄 한 줄 이해합니다. 우리 눈을 믿으시면 안 돼요. 파이썬 컴퓨터 입장을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에 써서 실행을 먼저 시켜줘야 인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 작성 함수를 호출합니다. 호출한다는 뜻은 myfunc처럼 이름을 쓰는 것 자체를 호출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호출된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3,4를 넣어서 실행을 하면 우리가 정의한 함수가 호출이 돼서 3과 4가 A와 B 자리에 들어가고 A와 B는 더하고 곱하고 C에 들어가서 이 출력값이 저장됩니다. 그 리턴을 만나서 함수는 종료되고 그 값이 출력되는 겁니다. 이 흐름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5%2라고 하면 나머지가 1이 나오고 7% 4를 하면 나머지가 3이 나옵니다. 이걸 매번 실행하자니까 귀찮죠. 한번 함수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함수 정의 define 한 칸 띄우고 함수 이름은 funcName 매 개의 변수는 A와 B 두 개를 받아 콜론 끝 한 줄 내리고 들여쓰기 return A%B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걸 C로 할당하고 return C 하지 않고 그냥 A랑 B 나눠서 나머지를 리턴해줘 써도 됩니다. 그랬을 때 funcName 5,2라고 하면 1이 나옵니다. 앞에 실행했던 5,2 그렇죠? 이렇게 한번 실행했으니까 7, 4 해도 됩니다.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 번 타이핑하는 게 좀 심플해집니다. 재사용이 가능하고 관리가 좀 수월하죠. 그리고 출력값도 가능합니다. 변수값으로 동일한 내용인데 지금 모양을 좀 달리 했는데 A%B를 그 나머지를 리턴에 리절트에 할당을 하고 나 리턴해줘 리절트 값을 이라고 해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동일하고 얘도 동일합니다. 1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온 값을 y는 fx죠. 이걸 이 fx를 y라는 변수에 할당해 주겠니? 라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출력 표시되진 않지만 우리 눈에 y에는 이 결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y를 실행하면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펑크 네임 1,3, 펑크 네임 50,4 다 실행됩니다. 단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지금 A, B 두 가지 변수를 함수가 품고 있죠. 하지만 뭘 실행해도 A와 B라는 건 출력되지 않습니다. name A는 없다라고 뜨죠. B도 없습니다. 함수 내에만 안에만 A, B가 있을 뿐 함수를 벗어나면 그 값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별도로 컴퓨터 입장에도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효율적이고 우리가 혹시 A나 B를 다시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혹시 코드가 꼬이지 않고 에러가 없고자 관리하기 좋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예를 한번 받고 다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define 한 칸 띄우고 hello 함수 입력값이 없죠. 없어도 됩니다. 콜론 그리고 명령 print hello world 리턴이 없네요. 없어도 됩니다. 들여쓰기가 없으면 끝난 줄 압니다.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 hello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hello world만 프린트 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리턴 값이 없는데 이렇게 써도 됩니까? 프린트 hello world 실행해 볼까요? 되네요.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됐다라기보다 이 프린트가 된 거예요. 리절트에는 아무 값도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리절트를 실행하면 에러는 안 나죠. 아무것도 값이 없으니까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값을 반환 또는 할당하려면 리턴을 꼭 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배웠지만 만약에 함수 안에 지금 프린트를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건 또 동일합니다. 패스라고 입력을 해서 함수를 만들면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헬로우를 실행하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에 조건문 반복문에서 썼던 패스를 사용해서 명령절을 잠시 스킵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만들 때 입력은 매개 변수, 사용할 때 입력은 인수. 그렇죠? 리턴 값은 내가 무엇을 반환할지, 무엇을 출력할지, 무엇을 할당할지, 그리고 함수가 종료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한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가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앞에 살짝 제가 힌트는 드렸어요. 아까 보면 헬로 월드 할 때 매개 변수가 없죠. 리턴도 없죠.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는 함수도 있을 수 있고요. 입력만 있는 함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출력만 있는 함수, 그리고 출력이 둘 다 있는, 입력도 있는, 출력도 있는 이런 함수가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총 4가지의 사용자 정의 함수가 가능하고, 근데 이거는 꼭 사용자 정의 함수에만 4가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내장 함수, 외장 함수도 이런 4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는 사용자 함수를 볼게요. 자, 이 출력이란 게 명령에서의 프린트와 구분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출력이 없다는 건 리턴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출력이라기보다 용어가 참 이게 한국말이 이게 참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표시해 준 거예요. 우리 눈에.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출력된 건 없는 겁니다.
컴퓨터 입장에서. 자, 보겠습니다. define func1 매개 변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이걸 출력해다오. 리턴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 입장에서 출력, 반환, 할당되는 값 없습니다. 이렇게 함수 설정이 가능합니다. func1을 실행하면 my name is k가 실행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는 뭐 특별히 프린트 하는 거 없지만 이 함수를 통해 호출이 되었고 명령인 print my name is kk가 프린트 된 겁니다. 밑에도 두 번 프린트 된 거고요. 둘 다 없어도 되고 다음 입력만 있어도 됩니다. func 2번 매개 변수는 두 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린트에다오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b 값 자체를 프린트해다오. 그리고 이 값들은 중괄호로 표시되어 있죠. 이거는 문자가 아니야. 변수라는 의미야. 그리고 앞에 f formatted 형식이 있어. 이건 변수란다. 문자가 아니다. 라고 인식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 매개 변수는 있고 출력 리턴이 없는 함수 func2 가능합니다. func2 2,4라고 하면 이 두 개는 a, b 자리에 들어가서 2 곱하기 4는 8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함수를 만들고 나면 func2 5,4 하면 5 곱하기 4는 20이 나옵니다. 또한 func2 10,2 하면 10 곱하기 2는 20이라고 깔끔하게 출력이 됩니다. 다음 출력만 있는 함수, 즉 함수를 만들 때 매개 변수 없을 수 있고요. 매개 변수 없는데 리턴 값, 컴퓨터에게 출력하는 값은 있다. What's your name? 인 겁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func3을 실행하면 What's your name이 출력됩니다. 프린트 문이 없는데요. 프린트로 출력한 게 아니라 리턴 값으로 이 값을 반환한 거예요. func3을 실행했더니 이 리턴 값을 반환했는데 변수에 넣을 게 없어서 출력한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 눈엔 그냥 프린트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단 이렇게 리턴을 쓰면 func3의 결과를 y에 할당해 줄래 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당이 되고 이 할당된 값에 이 변수를 그대로 사용해서 y 더하기 kk라고 하면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앞에 출력이 없는 함수에는 이렇게 변수 할당이 불가능합니다. 함수를 만들 때 리턴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엔 표시가 돼도 리턴된 값이 없어서 변수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y는 이렇게, 이거는 func2 자체가 이 프린트를 실행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이걸 제가 어떻게 이해시키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y는 아무리 실행해도 값이 없습니다. 그렇죠?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y 변수에 할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입력이나 출력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define input several 이라고 해서 a, b, c, d 4개 변수 넣을 수 있습니다. 꼭 제가 위에서 2개만 했다고 2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개를 받아서 다 더합니다. summation 변수에 할당합니다. return 출력하라. summation 자체 값을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input several 1, 2, 3, 4라고 하면 이건
A, B, C, D에 들어가서 서메이션이 10이 돼서 10 값을 출력하는데 할당할 변수가 없으니 우리 눈에 출력한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먼저 실행을 하고 input several 1, 2, 3, 4, 5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에러가 납니다. 왜냐? 이 함수는 매개 변수를 4개만 받아요. 근데 인수로서 5개를 넣었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인 거예요. 이런 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쓰려면 여기에 또 1을 추가해서 더하기 1을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그걸 왜 사용해야 되죠? 개수가 바뀌면 이 함수 못 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다른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 파이썬 함수 응용 내용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그 내용이 포인트가 아니라 이 개수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함수를 만들 때 매개 변수를 4개 사용했으면 함수를 사용할 때 인수도 4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 점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5개를 쓰게 되면 에러가 납니다. 이 방식은 뒤에 파이썬 함수 응용 부분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인데 output several이라고 해서 출력도 2개 이상 됩니다. 리턴은 하나의 값만 반환하는 건 아니에요. A, B, C, D 4개를 받아서 다 더해 플러스란 변수에 저장해 4개를 다 빼 그리고 마이너스라는 변수에 저장해 리턴 플러스와 마이너스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하나씩 출력해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output several 1, 2, 3, 4로 호출을 하면 output은 1, 2, 3, 4가 A, B, C, D에 들어가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10과 마이너스 10이 할당이 되고 그 값이 출력되어 10,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 값은 변경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계산한 거는 확실해. 변경하지 마. 튜플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함수를 만들 때 리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변수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이 2개이기 때문에 변수를 2개로 받으면 돼요. output several 1, 2, 3, 4라고 하면 이 출력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개고 그 할당된 값은 x와 y로 들어가게 되고 이걸 프린트하면 10, 마이너스 10이 출력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에는 입력값, 출력값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리고 있을 때 없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통해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봤습니다. 제가 파이썬 함수의 모양과 종류에서 내장 함수, 외장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로 구분을 했고 안에 뭐 함수, 메서드, 모듈 이런 것도 설명드렸지만 그리고 이 입출력, 있고 없고 결국 사실은 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난이도가 어떨지 몰라서 이해도를 높이고자 구분해서 설명드렸지만 결국 함수는 이 모든 기능 다 쓰는 거예요. 함수처럼 쓸 수도 있고 메서드처럼 쓸 수도 있고 모듈처럼 묶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입력이 있거나 입력만 있거나 출력만 있거나 여러 개거나 내장, 외장, 사용자 정의 함수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더 확실한 설명입니다. 이해되시죠? 즉 파이썬 함수는 종류는 이제 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해도를 높일 때는 종류를 구분하는 게 좋은데 종류를 이제는 잊으시는 게 낫습니다. 파이썬 함수는 함수처럼 불러오거나 점을 찍어 메서드로 불러오거나 아니면 함수는 내장이든 외장이든 사용자 함수든 뭐가 되던 간에 묶을 수가 있구나 프로그램처럼. 그리고 이 함수는 뭐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여러 개일 수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좀 더 수월하고 사용하시기 편할 겁니다. 굳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내장인가, 외장인가, 사용정인가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마시고 함수의 종류로 배우긴 했지만 어떻게 쓰는구나. 메서드 방식이 있구나. 모듈이란 거는 묶음이구나. 입출력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구나. 이걸 더 기억해서 사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썬 함수의 모양과 종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